지금 그 글로벌 기업 최고 경영자인 출신인 저에게 경영학 강의를 수차례 하시는데 아주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나에게 경영을 가르치려 들다니 이게 얼마나 꼰대 같은 모습입니까? 광주에 있는 복합 쇼핑몰은 이준석 후보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추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석이 그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 똑버스 얘기하시는데요.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똑버스 한 대당 지금 동탄 지역에서 하루 37만 8천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 다 세금으로 보전하는 겁니다. 알고 계실 텐데 이거를 우수 사례라 얘기하시는 건 부도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37.8만 원씩 이제 적자나고 있는데 이걸 10배 늘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5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하겠다는 거는. 저는 이것도 경영자 입장에서 본인이 돈 내는 사업이라면은 현대차에서 이런 사업 하시겠습니까? 세금 지원 받으니까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 시스템은요, 지금 공영제를 하는 데도 있고 중공영제를 하는 것도 있고요. 대중교통 시스템 자체가 정부와 지자체의 일종의 복지, 교통 복지 차원으로서 지원 사업을 하면서 뚫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 대당 그렇게 적자가 나는 거는 시범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2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낮고 이용률이 낮아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이 지역 내에 주 교통수단으로 이거를 다시 바꾸면 이용률이 높아지고 그 사람들이 마을버스 요금 정도를 내도 상당 정도 수익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100% 자체 수익까지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충분히 지자체에서 그 예산을 지원할 가치가 있다. 이거는 대중교통 자체가 복지거든요. 자가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똑버스 시스템도 그렇지만은 지하철 연결하는 거 그리고 철도망 추가로 연결하는 거 이거 엄청난 예산이 드는 사업입니다. 이거요 나 홀로 정치해가지고 외톨이 정치해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예산을 따올 겁니까? 플랜카드 하나 거는 데는 10만 원밖에 안 들지만 그거 실제로 실행하는 데는 수천억 듭니다. 이렇게 혼자 정치해서 네, 그걸 어떻게? 발언 시간이 끝났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논리가 안 맞으시잖아요. 똑버스가 너무 인기가 좋아서 50분씩 기다려 타고 있는데 뭘 더 어떻게 하면 가동률을 더 높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통계를 보면 하루에 55명을 지금 수송하고 있습니다. 똑버스가. 그런데 거기서 아까 37.8만 원 손실이 난 걸 세금 메꿔주고 있다는 거는 한 사람당 7,000원씩 탈 때마다 메꿔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탈 때 1,450원 내지만은 사실은 8,450원짜리 서비스를 1,450원에 주는 방식으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확대하겠다고 하는 게 어떻게 경영자적 관점에서나 아니면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복지입니까? 네, 뭐든지 시범 운영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범 운영 네. 기간은 테스트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적은 대수로 시범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글로벌 기업 최고 경영자인 출신인 저에게 경영학 강의를 수차례 하시는데 아주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생산할 때도 양산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개발할 때는 이게 엄청 대당 가격으로 따지면 많이 들지만 본격적으로 확대를 하면 결국 가격이 줄어듭니다. 뭐든지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제품 처음 출시할 때는 굉장히 비싸죠. 그렇지만 이게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면 가격이 확 떨어집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휴대폰, 텔레비전 다 경험해 보셨죠? 똑같습니다. 이 똑버스도요. 대량 보급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대규모로 활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규모의 경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당 수송 인원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사실은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이른바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대중교통입니다. 대중교통은 지금 다른 지역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공영제와 중공영제를 병행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일부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재정 지출이 필요하면은 그 재정을 지출하는 것이 공공부문과 지자체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래서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 그런 방식으로 돈 왜 주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저는 공약은요. 그 말로 말하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천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대한민국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걸 실제로 실천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유권자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더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한번 답변을 해드렸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론 문제 이야기 자꾸 하시는데 오늘 80분간 토론을 하죠. 그런데 지금 그 내일, 모레 서울 가서 똑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하자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언제 13일밖에 안 남았는데 주민들 만나고 주민들 말씀 들어야죠. 그래서 그걸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네, 답변 시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준석 후보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 시간입니다. 예, 제 정책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해주시길 기대했는데 정말 뭐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공룡 후보자께서 내신 공약들이 너무나도 어설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논리적으로 이걸 살펴봤을 때 지적하지 않으면 유권자의 선택권에 상당한 지장을 주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까 똑버스도 제가 아주 논리적으로 질문 드렸어요. 지금 보면 37.8만 원 정도를 하루에 똑버스에 지원하고 있는데 한 대당 그러면은 55명이 이용한다 그러면은 한 7,000원씩 보조금 주는 거거든요. 택시 타는 것보다 싼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택시를 늘리자고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검증하지 않고 유권자들은 이면을 모를 거 아닙니까? 내가 1,450원 내고 똑버스 탈 때 뒤에서는 내 세금이 7,000원씩 나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인데 이런 거 질문할 때마다 나에게 경영을 가르치려 들다니 이게 얼마나 꼰대 같은 모습입니까? 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자체가 참 민망한 것이고요. 저는 토론을 여러 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똑버스에 대한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질문에 대해 가지고 인신공격성으로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유권자들이 이런 걸 아마 검증의 포인트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감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까 시간이 짧아서 말씀 못 드렸는데요. 이 똑버스 셔클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경기도 일대 시범 사업한 다음에 현대차가 이걸 바탕으로 해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경기도민의 세금을 들여가지고 해외 영업하는 그런 회사를 도와줘야 됩니까? 아직까지도 현대차 대관 업무 담당 사장 역할 하시는 겁니까?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죠. 시간은 1분입니다. 일단 논리와 이슈화 그리고 설득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은 그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광주에 있는 복합 쇼핑몰은 이준석 후보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추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있었기 때문에 여당의 힘으로써 추진한 것이지 이준석 후보의 이슈화가 그렇게 도움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말씀하신 잡월드, 고등학교 같은 것들 다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정치의 과정에서 협의와 대화를 통해서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질문드리지만 이준석 후보의 정치는 협업과 대화의 정치였다기보다는 갈등을 만드는 그런 정치가 좀 더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 단지 이슈화만을 통해서 어떻게 예산을 따올 것이며 어떻게 공약을 실현하실 것인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합리적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타협의 과정이나 그걸 만들어내는 과정은 또 다음 단계인 것입니다. 또 그럼 뒤집어 말씀드리면요, 국민의힘이나 아니면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한 당은 여당이고 한 당은 의석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동탄의 발전에 대해 가지고 왜 아직까지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한 것입니까? 결국엔 지금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대중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광주의 복합 쇼핑몰을 이준석이 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했다라는 언어 도단을 하고 계신데요. 이준석이 그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국민의힘 대표로 있으면서 저를 비롯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협의와 타협을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방의 정치를 보여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 정서와 닿지 않는 정치를 하시기 때문에 작금의 여당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럼 그에 대해서 맹종하고 순종하는 국민의힘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할 말은 하면서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하는 정치가 옳은 것인지 궁금하고요. 저는 한정민 후보께서 국민의힘에서 정치하기로 마음먹으신 이상 오히려 선명하게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옳냐 그르냐 지금 국민의힘이 정치하는 방식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앞으로 한정민 후보께서는 내부 총질이라는 욕을 먹어가면서까지도 동탄을 위해 가지고 자기 목소리 내는 정치 할 것인지 그걸 밝혀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네, 봅니다.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 드리는